자신에게 맞는 투자 계획을 찾아야 한다. 115페이지 읽습니다. 나는 그런 경험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계획 수정해야만 했다. 그런 후에 나는 다시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45살이 될 때까지 경제적 자유를 얻고 백만장자가 되는 것이다. 백만장자가 되는 것이다. 나는 47살이 되었을 때 그 새로운 목표를 달성했다. 요컨대 내 계획은 여전히 같은 것이다. 다만 나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우면서 계획을 개선할 뿐이다. 그러면 어떻게 당신의 계획을 찾을 것인가? 우선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라. 내가 5년 안에 백만장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은 그것이 나에게 현실적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현실적이었던 이유는 부자아버지가 나를 인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자아버지가 인도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내가 실수에서도 자유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실수를 많이 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도 빨리 돈을 잃고 말았다. 이미 얘기했듯이 내가 부자아버지의 계획을 그냥 따르기만 했다면 삶은 더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젊었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처리해야만 했다. 따라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런 후에 교육과 경험이 늘어남에 따라 그런 목표들을 개선하거나 추가해라. 먼저 걷기 시작한 후에 그 다음에 뛰기 시작해야 가장 좋은 것임을 명심해라. 자신의 계획을 찾으려면 먼저 행동하라. 컨설턴트에게 전화를 걸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라. 당신이 변하면서 목표도 변할 것임을 인식하라. 하지만 당신의 계획을 수고해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계획은 경제적 자유를 찾는 것이다. 즉 매일같이 돈을 위해 일하는 힘든 생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116페이지 들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투자는 팀 경기임을 아는 것이다. 나는 이 책에서 내 팀의 중요성을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글쎄, 물론 스스로 해야만 하는 일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때로는 팀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당신은 금융지능의 도움을 받아 언제 스스로 하고 언제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돈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은 종종 혼자 고민하는 침묵 속에서 고생한다. 그들의 부모 역시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당신의 계획이 발전하면서 당신은 팀의 새로운 멤버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경제적으로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당신이 팀의 멤버들에서 금융 컨설턴트, 은행가, 회계사, 변호사, 중개인, 선관, 스승 등이 포함될 것이다. 당신의 팀 멤버들에는 금융 컨설턴트, 은행가, 회계사, 변호사, 중개인, 성공한 스승 등이 포함될 것이다. 기억하라. 팀 멤버를 찾는 것은 사업 파트너를 찾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사업, 즉 당신이 삶이라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파트너 역할을 한다. 나의 투자 지수 테스트. 사실 내 계획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여러 면에서 극적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다. 내 계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시작한 것과 내가 궁극적으로 삶에서 하는 것이다. 나는 많은 실수와 배움과 경험, 승리와 패배, 그리고 고점과 저점을 통해 성장했고 지식과 지혜를 얻었다. 따라서 나는 늘 발전하며 내 계획도 늘 발전한다. 자신에게 맞는 투자 계획을 찾아야 한다. 116페이지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 삶은 잔인한 교사이다. 삶은 당신에게 먼저 벌을 준 후에 교훈을 준다. 삶은 잔인한 교사이다. 삶은 당신에게 먼저 벌을 준 후에 교훈을 준다. 우리가 좋아하건 싫어하건 그것은 진정한 배움 과정이다. 대부분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곤 한다. 내가 지금 이것을
아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텐데 사실 내 경우에는 내 계획에 따라 여행하는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내 계획은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지만 아주 다른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나도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20년 전에 했던 것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내가 20년 전에 한 것을 그때 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있는 곳에 있지 않을 것이고 지금 내가 아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20년 전에 했던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첫 번째 사업에서 실패하고 그 전에에서 일어서고 길을 썼기 때문에 더 나은 사업가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30살이 되기 전에 백만장자가 되겠다는 내 목표를 달성하기는 했지만 돈을 잃었기 때문에 오늘 백만장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계획에 따른 결과였다. 다만 내가 원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오래 걸렸을 뿐이다. 그리고 투자에 관해서 나는 순조롭게 진행된 투자들에서보다 잘못된 투자들, 그러니까 돈을 잃었던 투자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웠다.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즉 나에게 10개의 투자가 있다면 그 중에서 3개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고 금융상의 홈런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3개의 홈런에서보다 2개의 실패에서 더 많이 배울 것이다. 자신에게 맞는 투자 계획을 찾아야 한다. 117페이지였습니다. 사실 두 개의 실패는 내가 다음번에 더 쉽게 홈런을 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계획의 일부이다. 따라서 이번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된다. 당신은 간단한 계획에서 시작해 그것을 여전히 간단하게 만들면서도 계속해서 배우고 발전시킬 의사가 있는가? 다시 말해 계획 자체는 바꾸지 않으면서도 계획에 따라 자신을 바꿀 의사가 있는가? 예. 사실 2개의 실패는 내가 다음번에 더 쉽게 홈런을 치도록 만드는 것이다. 119페이지 제10장 부자가 되려면 3가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삶에서 가능한 것들이 있음에도 자신들을 싸게 파는 사람들을 보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없다. 그들은 알뜰하게 살려고 애쓰면서 한 푼이라도 아끼고 저축하려 한다. 하지만 그것은 영리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으로 속박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 무지 속에서 정신적으로 갇힌 채 살아간다. 우리는 제3장에서 투자를 하는데 3가지 이유가 있다고 배웠다. 그 3가지 이유는 첫 번째 안정, 두 번째 편안함, 세 번째 부자가 되는 것. 이것들은 아주 중요한 개인적인 선택사항들이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다. 첫 번째 부자가 되는 것, 두 번째 안정, 세 번째 편안한 것으로 역으로 바꿔야 된다. 1973년에 베트남에서 돌아왔을 때 부자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부자가 되려면 3가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119페이지였습니다. 너는 안정과 편안함, 부자가 되는 것 중에서 무엇을 가장 원하느냐? 내 안의 깊은 곳에서 그 답은 당연히 부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몇 년 동안 변한 적이 없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욕망과 가치는 우리 집안 내에서 상당히 억압되었다. 우리 가족에게는 일자리와 경제적 안정이 가장 우선적이었다. 그리고 부자들은 사악하고 무식한 욕심쟁이로 여겼다. 내가 자란 집안에서 돈은 식사 시간에 언급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깨끗이 못한 주제, 지적인 토론의 가치가 없는 주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 나는 20살, 26살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진실을 드러낼 수 있었다. 나는 내 목록에서 안정과 편안함의 핵심 가치는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나에게는 부자가 되는 것이 첫 번째 핵심 가치였다. 부자 아버지는 이어서 내 금융적인 핵심 가치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얘기했다. 내가 작성한 목록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되어 있다. 첫 번째 부자가 되는 것, 두 번째 편안함, 세 번째 안정이었다. 부자 아버지는 내 목록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좋다. 그럼 첫 번째 단계는 경제적으로 안정되기 위한 금융계획을 작성하는 것이다. 금융계획.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물었다. 방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요. 부자가 되려면 세 가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120페이지였습니다. 그런데 왜 안정을 위한 계획을 짜야 하는 거죠? 부자 아버지가 소리내고 웃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구나. 그분이 말했다. 이 세상에 너처럼 부자가 되는 것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 문제는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은 경제적 안정과 편안함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 몇몇 사람들은 성공하기도 하지만 부자가 되려다가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그들은 무모함으로 삶을 망가뜨린 바로 너 같은 사람들이지. 나는 그곳에 앉아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평생 동안 나는 가난한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그분은 무엇보다 안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분이었다. 이제 나는 마침내 나이가 차서 가난한 아버지의 가치들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부자 아버지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안정이 아니었다. 그로부터 3주 일이 지나서 나는 다시 부자 아버지와 얘기할 수 있었다. 나는 무척 속이 상해 있었다. 내가 떨어져 나오려고 길을 쓴 모든 것을 그분은 다시 내 앞에 갖다 놓았다. 마침내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가르침을 받으려 했다. 이제 귀담아 들을 준비가 되었느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준비는 되었지만 그렇게 내키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자 아버지가 수업을 시작했다. 내 금융 컨설턴트에게 전화를 걸어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라. 저는 평생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금융계획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세 가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121페이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두 번째 단계는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기본적인 경제적 안정을 위한 금융계획을 작성한 후에 나에게 전화를 걸어라. 그러면 그때 검토해보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끝이다. 잘 가거라. 다시 한 달이 지난 후에 나는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계획을 작성했고 그것을 그분에게 보여드렸다. 좋구나. 그분은 그렇게만 얘기했다. 그것을 따르겠느냐?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것은 너무 지루하고 기계적입니다. 그런 계획을 원래 그래야만 한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그것은 기계적이고 자동적이고 지루한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나는 내가 그것을 따르도록 만들 수는 없다. 나는 네가 그렇게 하도록 권유할 뿐이다.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제는 뭘 해야 하죠? 이제는 너의 개인적인 좋은가를 찾고 경제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기 위한 금융계획을 작성해라.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공개적이고 장기적인 경제적 계획 말인가요? 바로 그렇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말했다. 그것이라면 하고 싶군요. 됐다. 그런 계획이 준비되면 전화를 걸어라.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후에 난 다시 부자 아버지와 만날 수 있었다. 이번 계획은 그렇지 쉽지는 않았다. 혹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는 않았다. 나는 틈나는 대로 부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내용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계획은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오래 걸렸다. 부자가 되려면 세 가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122페이지였습니다. 그렇기는 해도 그 과정은 아주 소중한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부자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치려 했던 개념들을 잘 이해하기 시작했다. 내가 배운 교훈은 내가 분명하지 않으면 전문가도 명확하게 이끌어줄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도울 수가 없다는 것이다. 마침내 나는 부자 아버지와 만나 금융 계획을 보여드릴 수가 됐다. 부자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분은 자리에 앉아 내 계획을 보다가 이렇게 질문했다. 그러면 나는 네 자신에 대해 무엇을 배웠니? 제가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음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선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선택들이 흥미롭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좋구나.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일자리를 옮기고 사업을 바꾸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가고자 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가장 중요한 자산인 시간을 낭비하며 별 계획 없이 삶에서 방황하고 있다. 그들은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할 수도 있지만 자신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동의했다. 이번에는 그냥 안정을 추구하는 대신에 제가 정말로 삶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전에는 결코 떠오르지 않았을 생각들을 알아봐야만 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세 가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123페이지였습니다. 이를테면 부자 아버지가 물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삶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싶다면 그때는 제가 삶에서 무엇을 갖고 싶은지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면 먼 곳으로 가는 여행이나 멋진 자동차, 화려한 휴가, 좋은 옷, 혹은 큰 집 같은 것입니다. 저는 생각을 미래로 확장시켜야 하며 제가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야만 합니다. 그러면 너는 무엇을 알아내니? 부자 아버지가 물었다. 저는 안정만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안정은 아주 쉬운 것임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정한 편안함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안정은 쉬운 것이고 편안함의 규정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자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부자가 되는 계획을 셀 수 있는지 빨리 알고 싶습니다. 그래, 좋구나.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아주 좋구나. 이어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분수 이하로 살아야 한다거나 어려운 때를 대비해 저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결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낭비하고 호사스러운 여행을 하거나 멋진 자동차를 사면서 빚을 지고 그 후에 죄의식을 느낀다. 그들은 시간을 내서 좋은 경제적 계획이 있긴 하면 경제적으로 무엇이 가능할 수 있는지 생각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 낭비다.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말했다. 저는 전문가들과 만나고 무엇이 가능한지 토론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분수 이하로 살아야 한다거나 어려운 때를 대비해 저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결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낭비하고 호사스러운 여행을 하거나 멋진 자동차를 사면서 빚을 지고 그런 후에는 죄의식을 느낀다. 그들은 시간을 내서 좋은 경제적 계획이 있기만 하면 경제적으로 무엇이 가능할 수 있는지 생각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 낭비다.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말했다. 저는 전문가들과 만나고 무엇이 가능한지 토론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세 가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124페이지였습니다. 제가 자신을 값싸게 팔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사실 저는 몇 년 동안 천장이 낮은 집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한 푼이라도 아끼고 저축하고 안정을 추구하고 분수 이하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이제 저는 편안함과 관련해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부자라는 단어를 뜻을 규정하는 데 더 흥미로움을 느낍니다. 좋다. 부자 아버지가 미소를 지면서 얘기했다. 늘 젊게 사는 방법은 자라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 결정하고 그런 후에 계속해서 잘하는 것이다. 삶에서 가능한 것들이 있음에도 자신들을 싸게 파는 사람들을 보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없다. 그들은 알뜰하게 살려고 애쓰면서 한 푼이라도 아끼고 저축을 한다. 삶에서 가능한 것들이 있음에도 자신들을 싸게 파는 사람들을 보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없다. 그들은 알뜰하게 살려고 애쓰면서 한 푼이라도 아끼고 저축하려 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것이 영리한 짓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영리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속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더 나이를 먹으면서 삶에서 보이는 자시와 그들의 얼굴에서 나타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 무지 속에서 정신적으로 갇힌 채 살아간다. 경제적 무지 속에서 정신적으로 갇힌 채 살아간다. 그래서 그들은 동물원의 작은 우리에 갇힌 사자들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그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이 전에 알았던 삶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의아하게 생각한다.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금융 계획을 짜는 법을 배우면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가운데 하나는 자신들의 삶에서 경제적으로 무엇이 가능한지 알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소중한 것이다.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금융 계획을 짜는 법을 배우면서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 가운데 하나는 자신들의 삶에서 경제적으로 무엇인가 가능한지 알아내는 것. 계속적으로 계획의 과정은 또 나를 젊게 유지시킨다. 나는 종종 왜 내가 시간을 들여 더 많은 사업, 투자, 그리고 돈벌이에 열중하는지 질문을 받는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려면 세 가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125페이지였습니다. 물론 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번다. 그렇지만 내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돈을 벌면 젊음과 활력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위대한 화가에서 이제는 성공했으니 그림을 그만 그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나도 사업을 키우고 투자를 하고 더 많은 돈을 버는 일을 그만둘 수가 없다.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젊음과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 것처럼 나도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다양한 수준의 다양한 계획을 짜라는 것은 제 삶에서 경제적으로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라는 뜻인가요? 내가 물었다. 바로 그렇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짜야 하는 것이다. 삶이라는 이 엄청난 선물에서 무엇이 가능할 수 있는지 더 많이 알아낼수록 너는 늘 젊게 살 수가 있다. 안정만을 위해서 계획을 짜는 사람 혹은 은퇴하려면 내 소득을 줄어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이 아닌 더 적은 것의 삶을 계획하는 것이다. 은퇴하면 내 소득을 줄어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이
아닌 더 적은 것의 삶의 계획을 계획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더 적은 것을 갖는 계획으로 자신을 제한하려 하니? 부자 아버지가 그것에 앉아 있으면서 내 마음을 가난한 아버지에게로 향하기 시작했다. 난 그분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다시 삶을 시작하기 위해 고생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분과 함께 앉아 돈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 그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애쓴 적이 많았다. 하지만 우리는 대개 언쟁을 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언쟁을 한 것은 서로가 다른 핵심 가치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얘기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나는 안정이었고 다른 하나는 부자가 되는 것이었다. 부자가 되려면 세 가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126페이지였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무척 사랑했지만 돈과 재산 그리고 풍요라는 주제는 우리가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었다. 마침내 나는 아버지가 당신의 삶을 살도록 놔두고 나는 내 삶을 사는데 집중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아버지의 장점만을 사랑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그분의 약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어쨌거나 사랑과 존경심은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니까. 나의 투자지수 테스트. 돌이켜보면 내 진짜 아버지는 안정적인 일자를 통한 경제적 안정만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 문제는 그분의 계획은 그분이 상사에 대항해서 공직에서 출마했을 때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분은 자신의 계획을 갱신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안정만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 다행히도 그분은 경제적 안정을 욕구로 연금사회, 보장제도, 그리고 의료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그와 같은 안전망이 아니었다면 그분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고생을 했을 것이다. 두 가지 생활 방식에 모두 금융계획이 필요하다. 아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충분치 않은 세상을 위한 계획만을 갖고 있었다. 경제적 풍요로움이 세상에 가능한데도 말이다. 그것에 필요한 것은 계획일 뿐이다. 따라서 이번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된다. 부자가 되려면 세 가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127페이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고생을 한 것이다. 두 가지 생활 방식 모두 금융계획을 필요하다. 아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충분치 않는 세상을 위한 계획만을 갖고 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은 것을 경제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가? 안정, 예. 편안함, 예. 부자가 되는 것, 예. 세 가지에 대한 계획은 모두 중요하다는 부자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기 바란다. 하지만 안정과 편안함은 여전히 부자가 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것이 당신의 첫 번째 선택이요. 해도 말이다. 선택이라 해도 말이다. 예컨대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세 가지 계획 모두가 필요하다. 편안함을 위해서는 두 가지 계획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안정을 위해서는 한 가지 계획만 있으면 된다. 100명 가운데 3명만 부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대부분은 하나 이상의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하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경제 계획도 갖고 있지
못하다. 부자가 되려면 세 가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세 가지 계획. 안전 편안한 부자가 되는 것. 128페이지였습니다. 129페이지 제11장 각각의 투자 계획에는 가격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한다. 혹은 부자들이 하는 투자를 따라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시간을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100명 가운데 3명만이 부자인 것이다. 그리고 그 3명 중에서 1명은 그 돈을 물려받을 사람이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시간을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 부자가 되기 위한 계획과 나머지 두 핵심적 가치들, 그러니까 안정과 편안함을 위한 계획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내가 물었다. 그 차이는 가격이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부자가 되기 위한 계획과 나머지 두 가지 사이에는 엄청난 가격 차이가 있다. 그러면 부자가 되기 위한 투자 계획에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뜻인가요? 내가 물었다. 글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 가격이 돈으로 측정되는 것 같다. 하지만 더 자세히 보면 그 가격은 돈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사실 시간으로 측정된다. 그리고 시간과 돈 중에서 더 소중한 자산은 시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 가격이 돈으로 측정되는 것 같다. 하지만 더 자세히 보면 그 가격을 돈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것을 사실 시간으로 측정이 된다. 그리고 시간과 돈 중에서 더 소중한 자산은 시간이다. 각각의 투자 계획에는 가격이 있다. 129페이지였습니다. 나는 얼굴을 찡그리면서 부자 아버지의 얘기를 이해하려 애썼다. 그 가격이 시간으로 측정된다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 주시죠. 만일 내가 LA에서 뉴욕까지 가고자 한다면 비로 버스로 가는 비용은 얼마 들겠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100가 채 안 될 겁니다. 내가 대답했다. 저는 LA에서 뉴욕까지 버스로 간 적이 없습니다. 나도 그런 적은 없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그럼 비행기로 LA에서 뉴욕까지 가는 데는 얼마나 들겠니? 이번에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마 $500쯤 갈 것 같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상당히 비슷하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자. 왜 그런 가격 차이가 나느냐? 어느 경우에는 LA에서 뉴욕까지 갈 수는 있다. 그런데 왜 더 많은 돈을 내고 비행기로 가느냐? 알겠습니다. 그제야 나는 부자 아버지가 무엇을 얘기하려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더 많은 돈을 내고 비행기로 가는 것은 시간을 절약하기 때문이다. 시간을 절약하기보다 시간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라. 시간은 소중한 것이라고, 그래서 가격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더 부자가 될 수 있다. 나는 앉아서 조용히 생각했다. 나는 아직 부자 아버지의 얘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이 그 분야에게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무언가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것에 가격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각각의 투자 계획에는 가격이 있다. 130페이지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전략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라는 생각은 부자 아버지에게는 중요한 것이었지만 나에게는 아직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시간은 전략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시간을 사는 것이다. 마침내 내 정신적인 싸움을 감지한
부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 틀림없이 너희 집에서는 전략이나 저축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할 게다. 틀림없이 너희 어머니는 쇼핑을 가면 돈을 전략하려고 애를 쓴다고 얘기하실 게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는 얼마나 많은 돈을 저축하고 있는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실 게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러면 아버님께서는 애는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글쎄 사람들은 전략하고 애를 쓸 수 있지만 사실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전략하는 애를 쓸 수 있지만 사실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다. 나는 사람들이 백화점에서 몇 달러를 전략하기 위해 몇 시간을 소비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들은 돈을 전략할 수도 있지만 돈 대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략은 중요한 것이 아닌가요? 내가 물었다. 전략에서 부자가 될 수 있지 않나요? 나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그리고 당연히 전략에서 부자가 될 수도 있다. 다만 나는 사실은 가격이 시간을 측정된다고 얘기할 뿐이다. 사실은 가격이 시간을 측정된다고 얘기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우리는 전략에서 부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무척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것은 마치 약간의 돈을 전략하려고 LA에서 뉴욕까지 버스로 가는 것과 같다. 그렇지만 진짜 가격은 시간으로 측정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비행기로 가면 $500에 5시간이 걸리지만 그렇지만 진짜 가격은 시간으로 측정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비행기로 가면 $500 65만 5천 원에 5시간에 걸리지만 버스로 가면 $100 13만 1천 원에 5일이 걸리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족들은 돈으로 측정하고 부자들은 시간으로 측정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격을 돈으로 측정하고 부자들은 시간으로 가격을 시간으로 측정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보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버스로 간 건가요? 내가 물었다. 그것도 이유 일부이다. 부자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면서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우리의 대화가 흘러가는 방향을 부자 아버지가 좋아하지 않다는 뜻이다. 아니면 그들은 시간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인가요? 다시 물었다. 조금 더 낫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사람들은 돈이 적을수록 돈에 더 집착한다. 나는 돈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돈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요? 내가 물었다. 그랬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그들이 돈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인 이유는 돈에 무언가 마술 가치가 있는 것처럼 돈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돈은 많지만 마치 돈이 없는 것처럼 가난하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부자들보다 더 돈에 집착하나요? 내가 물었다. 나는 돈은 교환의 매개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돈은 교환의 매개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돈 자체는 별로 가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돈이 생기자마자 무언가 가치가 있는 것으로 교환하고 싶어 한다. 돈 자체는 별로 가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돈이 생기자마자 무언가 가치가 있는 것으로 교환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돈에 필사적으로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 가치도 없는 것들에 돈을 쓴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하다. 그리고 그들은 힘들게 번 돈을 헛되이 쓰고 만다. 그래서 그들은 돈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군요. 각각의 투자 계획에는 가격이 있다. 132페이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힘들게 번 돈을 헛되이 쓰고 있다. 그렇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많은 경우에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 사람들이 고생하는 이유는
돈 자체에 너무나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돈에 집착하고 돈을 위해 힘들게 일하고 알뜰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세일할 때 쇼핑을 하고 최대한 많이 전략하기 위해 기를 쓴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려 한다. 하지만 결국에 돈은 많을지 몰라도 여전히 인색한 사람으로 남는다. 금강 전략도 필요한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한 계획과 나머지 두 계획을 사이의 차이에서 관한 것이다. 그리고 그 차이는 가격이라고요? 내가 반복해서 말했다. 그렇다. 부자버지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가격이 돈을 측정된다고 생각한다. 가격이 돈으로 측정된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으로 측정된다. 하지만 아버님은 그 가격이 시간으로 측정된다고 얘기한다. 그 가격이 시간으로 측정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반문하면서 부자 아버지 이 생각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시간은 돈보다 더 중요하니까요. 부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시 얘기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한다. 혹은 부자들이 하는 투자를 따라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시간을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100명 가운데 3명만 부자인 것이다. 그리고 그 3명 중에서 1명은 그 돈을 물려받는 사람이다. 우리는 기계적인 시스템 혹은 계획을 사용해 안정과 편안함에 투자할 수 있다. 사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권유한다. 그냥 일만 하면서 돈은 전문적인 관리자나 기관들에게 맡겨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각각의 투자 계획에는 가격이 있다. 133페이지였습니다. 우리는 기계적인 시스템 혹은 계획을 사용해 안정과 편안함에 투자할 수 있다. 사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권유한다. 그냥 일만 하면서 돈은 전문적 관리자나 기관들에게 맡겨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다.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월가타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더 잘 될 것이다. 계획을 따르면서 꾸준히 돈을 맡기는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방식이다. 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에 투자해야 하고 그것은 바로 시간이죠. 이번 수업에서 지금까지 아버님이 제게 이해시키려 했던 것이 그것 아닌가요? 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에 투자해야 하고 그것은 바로 시간이죠. 네가 그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도록 만들고 싶었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대부분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지만 먼저 시간을 투자할 의사는 없다. 대부분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먼저 시간을 투자할 의사는 없다. 그들은 확실한 조언이나 금방 부자가 되는 요령만 찾는다. 혹은 기본적인 사업 기술도 없이 서둘러 사업을 시작한다. 그래서 모든 소규모 사업들이 95%는 처음 5년에서 10년 사이에 실패하고 만다. 혹은 기본적인 사업 기술도 없이 서둘러 사업을 시작한다. 현 사이에 사업은 95% 실패하고 만다. 사람들은 간단하다. 장기적인 계획을 따르기만 하면 쉽게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을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들은 금방 부자가 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렇게는 적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90%는 돈이 너무 많은 문제가 아니라 돈이 충분치 않는 문제를 갖고 있다. 돈과 부자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바로 그들의 돈 문제를 이야기한다. 그들은 몇몇 단어, 몇몇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들은 경제적인 세상을 마술처럼 바뀌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일하느라 너무 바빠 시간이 없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나는 투자를 배우는데 관심이 없어요. 나는 그런 주제에 흥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은 돈의 노예가 되는, 돈을 위해서 일하는, 돈이 삶을 지게 만들고 알뜰하게 분수 안에서 살게 된다.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은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은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을 위해 일하면서 돈의 삶을 지배하게 만들고 알뜰하게 분수 안에서 살게 된다. 몇몇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들은 경제적인 세상의 마술처럼 바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하느라 너무 바쁜 시간이 없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적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90%는 돈이 너무 많은 문제가 아니라 돈이 충분치 않는 문제를 갖고 있다. 돈과 투자에 대한 그들은 생각이 바로 그들의 돈 문제를 이야기한다. 그들은 몇몇 단어만 그러면서 그들은 약간의 시간을 투자해 계획을 따르면 돈이 대신 일하게 만들 수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시간은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말했다. 나에게는 그렇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따라서 네가 부자 투자가 수준은 나아지고 싶다면 너는 다른 수준에서 그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과 편안함을 벗어나지 못한다. 나중에 그들을 보게 되면 빈 털털이가 된 채 거기 성공했을 뻔한 거래나 전에 갖고 있던 돈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결국 그들은 말년에 시간도 없고 돈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때가 됐죠. 특히 저는 부자로 투자하고 싶으니까요.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 늙은이가 된다는 생각에 몸을 떨었다. 그들은 술이나 마시면서 그 될 뻔했던 거래들을 읊조린다. 나는 이미 그와 같은 투자가들을 만나본 적이 있었다.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을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었다. 각각의 투자 계획에는 가격이 있다. 135페이지였습니다. 나의 투자 지수 테스트. 안정과 편안함의 수준에서 투자하는 것은 간헐한 기계적이고 공식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은 그저 자신의 돈을 전문적인 바라건대 말을 믿을 수 있는 관리자가 맡기면 된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에게 계획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당신이 일찍 시작하고 별들이 당신 위에서 빛난다면 무지개 끝에 금단지가 있을 것이다. 이런 투자는 간단할 수 있고 또 간단해야 한다. 그렇지만 조심할 것이 하나 있다. 삶에서 위험이 없는 것은 없다. 다만 저 위험이 있을 뿐이며 투자는 그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신이 금융상의 운영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그쪽 사람들이나 그쪽 업계를 신뢰하지 못하면 당신은 훨씬 더 많은 조사를 해야만 한다. 자신의 감정과 본능에 충실한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들이 당신의 전체적인 삶을 움직이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면 더 조심스럽게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늘 가격을 기억해야 한다. 즉, 더 안정적인 투자에 돈을 버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늘 맞바꿈이 있는 것이다. 혹은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공짜 점심 같은 것은 없다. 모든 것에는 가격이 있으며 투자 세상에서 그런 가격은 시간과 돈 모두로 측정된다. 일단 경제적 안정과 편안함을 위한 투자 계획이 마련되면 그때는 친구에게서 듣는 우량 주식들에 더 잘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각각의 투자 계획에는 가격이 있다. 136페이지입니다. 금융상품의 세상에서 투자하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책임감 있게 해야만 한다. 시장에는 사실상 도박성에 중독된 투자가들이 너무도 많다. 사람들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 당신은 어떤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나는 주식을 고르지 않습니다. 그 일은 전문적인 자금 관리자들이 대신해 줍니다. 그러면 그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당신이 전문적인 투자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자 아버지가 가르쳐준 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부자 투자자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 투자를 하려 한다. 이 수준의 투자 게임을 하거나 투자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 책의 남은 부분은 그런 수준의 투자, 부자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친 그런 투자를 다루게 된다. 따라서 이번 질문은 다음과 같이 된다. 당신은 안정과 편안함에 대한 경제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 계획을 마련할 의사가 있는가? 예. 당신은 부자 수준, 즉 부자 아버지가 하는 수준의 투자를 배우기 위해 시간을 투자할 의사가 있는가? 예. 시간을 투자를 배우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할 의사가 있는가? 예. 각각의 투자 계획에는 가격이 있다. 137페이지였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답을 확실하지 못하고 어느 수준의 각오가 있어야만 부자 아버지의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이 책의 남은 부분에서 나름의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각자의 투자 계획에는 가격이 있다. 138페이지. 139페이지 제12장 투자는 위험한 것이 아니다. 단지 위험하다고 느낄 뿐이다. 투자 세계는 프로 풋볼 게임과 비슷하다. TV에서는 해설가들이 블루칩 거인들의 싸움을 경기마다 설명한다. 열광하는 관중들은 입장권 대신 주식을 사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팀을 응원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스포츠 세계의 투자 세계의 경기장에서 보지 못하는 것은 장막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사람들은 세 가지 주요 이유 때문에 투자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그들은 투자가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에서 투자에 관한 훈련을 받지 않았다. 그들은 투자가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에서 투자에 관한 훈련을 받지 않았다. 둘째, 대부분의 투자가들은 통제력이 없거나 부족하다. 부자 아버지는 이런 예를 사용했다. 자동차 운전은 위험한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위험한 것은 운전대에 손을 놓고 차를 운전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다. 투자에 관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운전대에서 손을 놓고 운전한다. 이 책을 첫 번째 단계에서 투자하기 전에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다. 당신에게 계획과 약간의 원칙 그리고 나름의 결심이 없다면 나머지 통계들은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투자는 위험한 것이 아니다. 단지 위험하다고 느낄 뿐이다. 139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